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짜 여러분 저처럼 됩니다. 제가 다른 말 안 할게요. 저처럼 됩니다. 그리고 저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을 빼겠다, 뭔지 들어도 안 빠집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도환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굉장히 크게 성공한 대성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한 125kg에서 현재 몸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다이어트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지간한 걸 다 해봤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별짓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1일 1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굶기도 했었고요, 다이어트 한약도 했었고요, 운동도 했었고요. 그렇게 진짜 다 해봤는데 제가 몇 가지 꼽는 것들이 있어요. 손에 꼽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밥으로 먹는 걸 가지고 뺀다, 또 운동을 가지고 뺀다, 약에 의존해서 뺀다, 헬스, 요가, 트레이닝, 뭐 진짜 다양한 운동들이 많습니다. 그 방법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하는 방식은요 조금 틀려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가게 되면 요요가 거의 없지 않나. 한번 하고 나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습관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딱 4가지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4가지. 자, 이 4가지를 잘 지키면 요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그 방법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쪼개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 음식을 절제하는 거. 음식 절제하는 게 진짜 말이 쉽지. 음식 절제 진짜 안 되거든요. 이 음식을 절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절제하자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일단은 제가 원래 제일 좋아했던 카페 모카,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수, 뭐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과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뒤에 보면요 그 성분표가 있어요. 성분표에 보면요 뒤에 당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당류에 2g이 뭔지 아세요? 각설탕이 1개입니다. 그 각설탕이 1개가 들어가 있는 게 2g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한 18g에서 뭐 많게는 36g 막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각설탕을 18개를 넣고 먹는 거예요. 그럼 살이 안 찌겠어요?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찔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포만감이 있느냐? 포만감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을 빼겠다, 뭔지 들여도 안 빠집니다. 실제로 뭔지 들여도 안 빠져요. 아무리 운동량을 늘려도요 그걸 먹는 순간 무조건 안 빠지는 거예요. 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 이런 것들도 대체하는 겁니다. 어차피 뭐 먹는 시간에는 먹는데 똑같이 먹는 뭐 아메리카노를 먹는다든지 녹차를 먹는다든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응축되어 있는 나를 살찌게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몬드류라든지 옥수수를 많이 먹게 되면 옥수수는 살찔 확률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걸 소화하는 데 들어가는 소모적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 배를 채우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거를 좀 제한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섭취량을 줄이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살이 찔 수 있는 것들을 줄여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간단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이게 진짜 어렵죠? 여러분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운동이 전 해보니까 제일 어렵더라고요. 러닝머신은요 고문기계였대요. 고문기계. 죄수들이 거기에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고문을 했다. 그 정도로 누구나 힘들지 않나. 근데 이거는요 제대로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약간 습관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시간이다 라고 먼저 시간을 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운동을 하려면요 없는 시간을 내가지고 그 시간에 운동을 한다? 쉽지 않아요. 누구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이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하는 거거든요. 운동도 역시 그럴 수 있는 패턴을 찾아야 돼요. 나의 패턴을. 주로 언제 내가 시간이 제일 많이 남느냐, 그리고 언제 시간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쓸 수 있는지를 습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가자마자 내가 오늘 걷겠다, 아니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30분 정도를 내가 걷겠다, 또는 30분 정도를 내가 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이 패턴화가 돼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 시간이 나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고 내 인생에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다. 이 공식이 성립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그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죠. 이런 얘기까지는.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지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운동이 나에게 맞느냐, 나에게 맞지 않느냐, 딱 요 두 가지를 보면 돼요.
그 시간이 내가 즐거우려면요 나한테 맞는 운동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전거 타는 게 즐거우면요 그 시간을 내가 자전거 타는 운동 시간을 빼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시간이 내가 걷는 게 즐거우면 그 시간에 내가 걸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가지 이런 패턴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연관 지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수영을 좋아하면 수영을 하실 것이고, 요가를 좋아하면 요가를,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운동을 패턴을 잡아서 그 운동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팁을 드리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오늘 1시간을 걷겠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기가 일단 싫어지잖아요. 일단은 가기 전까지 너무 힘들어요. 지치는 거지. 일단은 생각만 해도 가기가 싫어. 근데 이게 아니라 제가 오늘 10분만 걷겠다고 생각합니다. 10분 누구나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10분만 걷겠다고 생각하고 가서 10분을 걸어요. 그리고 제가 만족스러우면 그냥 오면 됩니다. 나는 원래 목표가 10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분 걷고 그냥 와도 돼요. 근데 30분을 걸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만큼 나가는 게 힘들어지고요, 1시간을 하면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그거를 최대한 짧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10분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요, 줄넘기를 하더라도 남들은 뭐 줄넘기 뭐 1000개, 2000개를 해라. 근데 1000개, 2000개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한 100개만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100개는 할 수 있거든요, 쉽게. 100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개를 제가 꾸준히 하다 보면은 100개가 너무 쉬워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200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개를 하고요, 500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제가 늘려나가는 방식이 운동할 때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실패하는 이유는요, 제가 하기 싫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제게 쪼개가지고요,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딱 턱 찰 때까지 정도, 그러면 이제 계속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살을 빼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키포인트거든요. 내가 과하게 운동을 해서, 내가 과하게 음식 절제를 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원래 안 먹는 식단인데 이걸 계속 이 식단을 유지해가지고 뺀다?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 몸에 완전히 적응시켜서 습관화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오늘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내 몸에 체득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자, 세 번째 방식인데, 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약은 이제 다양하겠죠? 칼로리를 태우는 그런 약 종류가 있고요, 내 음식을 절제하게끔 만드는 그런 성분이 있겠죠. 결국은요, 약은 칼로리 소모량을 늘리고 이 먹고 싶은 그 욕구 자체를 막아준다.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효능으로 내는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는데, 에페드린 성분이죠. 이 에페드린 성분이 뭐냐면은 심장을 둥근하게 하고, 뭐 혈액 순환을 좀 빠르게 하고, 칼로리 소모를 늘려주고, 그런 식으로 뭔가 소모량을 늘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약들을 많이 먹어요. 이 약들을 먹잖아요. 그러면 부스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부스터 효과. 그래서 몸에서 좀 두근두근하게 하고, 뭔가 같은 거를 들더라도 굉장히 좀 파이팅 넘치는 것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30분 동안 굉장히 파워워킹을 할 수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몸에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자, 이런 약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식욕 억제를 하는데, 식욕 억제에서는 이제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항정신성 의약품들도 처방이 되는 약품들이 있을 거고, 결국은 식욕을 줄여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도움들을 아예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이 방법들을 공교롭게도 다 써봤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초반에 자기도 모르는 의지력과 절제력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내가 쉽게 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목표는 뭐냐면 살을 빼는 거죠. 살을 빼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도움을 조금씩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이걸 받게 되면요, 그 약을 처방을 받잖아요.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부스터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체적인 그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을 먹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더 하고 싶어져요. 더 날뛰고 싶어진다 할까? 네, 더 막 뭔가 행동을 하고 싶어지고, 뭔가 더 걷고 싶어지고, 뭔가 더 칼로리 소모를 하고 싶어지고, 약간 이런 효과들을 발생을 시킵니다. 아까 식욕을 조금 줄여나가고 좋은 음식을 바꿔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진짜 배가 안 고파져요. 정말 안 고파져요. 그래서 내가 이 패턴을 습관화시키고 굉장히 마인드로 좀 만들어 나가기에는 이런 도움을 무조건 의사분들의 또 전문가분들에게 의견 도움을 받아서 좀 섭취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남들이 뭐 먹지 마라, 먹으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초반에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진입장벽을 굉장히 낮췄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먹으라고 제가 처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번째, 마인드셋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화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은 한두 끝도 없이 어려운 건데, 쉽게 생각하고 진입장벽을 낮춰놓고 내 몸에 일부러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뭐 굳이 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도 계속 몸이 그걸 찾아서 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밥을 먹고 집을 들어가서 씻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만의 패턴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살을 빼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누구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을지, 또
또는 내가 살을 빼는 이유가 건강 목적인지 여러 가지를 내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을 빼고자 하는 동기가 명확하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뺄 것인가를 봐야겠죠. 근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목표를 넓게 잡지 않았어요. 살 빼겠다고 마음을 먹는 분들 중에 대다수 분들은요, 아, 나 살 뺄 거야. 예를 들어서 125kg예요 제가. 그래도 한 80kg까지 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 마찰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5kg만 뺄까 5kg만 이렇게 작게 시작했죠. 그리고 10kg를 제가 빼려고 마음을 먹고 진짜 운동을 정말 살살 했어요. 살살 하다 보니까 쭉쭉 빠집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계속 작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해볼까? 좀 더 해볼까? 이렇게 계속 지금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지금 제 몸을 유지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처음부터 좀 빼보자 이렇게 접근을 좀 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오직 초점을 어디다 뒀냐면 제 건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물론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살을 빼고 나서 제일 좋았던 부분, 일할 때 예전과 달리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같은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 이 마음과 몸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신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마인드의 그 건강도도 함께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직 그쪽에다 초점을 더 맞췄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요, 누군가에게 좀 잘 보이려고 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 더 멋지게 보이려고 뺐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어서 뺀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뺐는데 그 뒤로도 제가 몇 번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계속 돌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7년째 그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또 제가 마인드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인드를 바꿔나가는 과정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항상 의미 부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잘 보이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을 먹기보다는요, 조금 더 큰 비전을 보고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사실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를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저는 어떤 식으로 저를 브랜딩했냐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나이가 지긋해 보이고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좀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좀 살이 찐 포지션으로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살이 빠지고 나니까 활동적이고 조금 더 열정적이고 패기가 넘치고 그런 식으로 좀 더 포지셔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살이 빠져있으면요, 얻는 효과는 좀 더 부지런해 보인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잘 돼 보인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들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게 아니라 이제 살이 좀 쪄있거나 그러면 푸근해 보인다는 인상, 이런 느낌들을 많이 상대방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기를 좀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빼야 될지가 이제 답이 나옵니다. 제가 전문가 분의 이야기를 듣는 얘기 중에서 제일 또 감명 깊었던 거 하나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반복했기 때문에 계속 그 이상의 체중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80kg까지 쪘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살을 빼요. 80kg에다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다음번에 살이 쪄서 올라왔을 때는 80kg가 아니라 85kg, 90kg까지 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90kg에서 다시 이제 너무 안 되겠다 뺐단 말이에요. 다시 그 위를 또 천장을 뚫고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상태에서 많이 먹어도 어차피 계속 그 체중을 유지하게 돼 있는데 다이어트 반복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이상의 체중으로 가는 것이다. 이 얘기에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과체중이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몸은 계속 향상성이라는 패턴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유지하는 패턴을 계속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이 패턴들이 반복되었다. 여러분들도 그런 패턴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작정 다이어트를 해서 의미 없이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정확한 목표가 서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섰을 때, 그때 내가 평생 한 번만 다이어트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도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다. 다이어트의 키포인트는요, 무언가를 더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내가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언가를 그냥 덜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요, 마인드가 편해집니다. 일단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정말 내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오늘부터 내가 뭐 안 할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야채 채식을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건 여러분들한테 더 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계속 더 몰아나가게 될 거기 때문에.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를 이야기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절제해서 음식을 먹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약을 먹는데 초반에만 도움을 받자는 겁니다. 초반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약을 조금 활용하자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의 마인드를 개선하고 내가 왜 빼야 되는지 설정을 해놔야만 다시 요요가 계속 오는 그 패턴들을 여러분이 피해나갈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모바일 킹메이커 오두 넌 할 수 있어 실패는 없어 킹메이커 오두환과 함께 지금 힘이 될 시간